세포대사 생명의 연금술입니다. 세포에서 모두 일어나는 그 화학 반응에 대한 비밀인데 오늘은 여러 가지를 하긴 복잡하니까 TCA 사이클 갖고 할 겁니다. 세포대사란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은 크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어요. 이화작용은 큰 걸 쪼개서 작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큰 걸 쪼갤 때 어떻게 돼요? 결합 에너지가 나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동화작용은 작은 걸 모아서 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큰 걸 만들다가 큰 걸 쪼개서 작은 거 만들 때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작은 걸 모아서 큰 걸 만들 때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화작용은 뭐냐면 복잡한 영양소 분석이 단순한 형태로 분해돼서 하는 것은 포도당이 CO2와 물로 됐을 때 ATP가 나오죠. 이때 몇 개가 나오냐? 36개가 나오죠. 자, 합성이란 뭐냐면 동화작용은 어떻게 영양소를 이용해서 세포의 구조물이나 기능성 물질 또 에너지 저장 분자들을 합성하는 과정이죠.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동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크게 만드는 건 동화작용, 큰 거를 작게 만드는 건 이화작용. 근데 큰 걸 작게 만들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작은 게 큰 거로 모아질 때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거죠. 자, 이때 효소는 두 가지 대사 반응의 속도를 촉진하는 그런 촉매 단백질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대사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TCA 사이클입니다. 여기다 원래는 TCA 사이클 복잡한 그 구조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리기가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쓸까 하다가 그것도 별로 그냥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 회로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요새는 이제 구글 이용해서 만들면 되니까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냥 그거조차도 뭐 귀찮은 것도 있지만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에 저는 뺐습니다. TCA 사이클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회로도가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뺐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TCA 회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TCA 사이클을 그려놓고 뭐 약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TCA 사이클은 되게 고등학교 시절에 다 배우니까 TCA 사이클을 여러분들 하죠.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 몇 개나 있나요? 그리고 TCA 사이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무슨 이렇게 효소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ATP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 못 한다고 해서 별로 사는데 지장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억할 필요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시험 보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들을 기억하는 게 좀 짜증났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뭘까 하는 거죠. 여기도 돼 있네. 저는 30년 넘게 약국하면서도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TCA 사이클이 어떤 건지 설명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교수님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험 내기 좋은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시험 내기 좋은 문제가 사람들이 틀리기 좋으니까 분별력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것들이, 우리들도 시험 보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애만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TCA 회로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겁니다. TCA 회로에서 핵심 개념이죠. 산소 유무에 따라서 에너지 생성의 극적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무산소 대사, 이 산소를 이용하는 대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가 하는데 무산소 대사, 미토콘드리아에서 하지 않는 아니면 산소가 없을 때 우리 세포는 포도당 하나당 2개의 ATP를 만듭니다. 산소 없이요.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해요. 왜? 이미 우리 세포는 어떻게 돼요? 자, 산소가 있을 때 TCA 사이클 미토콘드리아 돌아갈 때 세포가 2개 만들고 미토콘드리아 34개를 만들어서 36개, 즉 18배의 AT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세포는 산소가 없을 때 5분도 생존하지 못해요. 단 암세포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반 세포는 산소가 없을 때 생성할 기회조차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산소,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일 1 영양소가 뭐였어요? 산소였잖아요. 그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두 개의 ATP도 만드는 게 불가능하죠.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게 중요하겠어? 그 구석에 있는 뭐 효소, 보효소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회로가 돌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는 자, 산소, 두 번째는 포도당,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TCA 사이클의 핵심 요소는 뭐냐?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 공생하면서 원핵세포인데 어떻게 돼? 박테리아 하나에, 세포 하나 안에 박테리아가 어떻게 되고, 원핵세포가 작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있으면 100개에서 10,000개 정도로 존재할 정도로 매우 작아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병원성 미생물들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인간 세포의 보호를 받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생산하는 18배에 17배, 34개의 ATP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미토콘드리아 작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면역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여러분들 급성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요새 얘기하는 니파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세포랑 아주 극렬하게 싸워서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든가 얘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랫동안 못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른 바이러스들, 암 바이러스들, 아니면 간염 바이러스들, 일으키는 간염 바이러스들은요, 센 놈이 아니에요. 들어와서 조용히 살아요. 왜? 일반 세포를 이기기에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그 생존 원리니까, 진화의 원리니까 그렇게 돼서 이놈들은 어떻게 해요? 세포를 죽이지 않고 꽤 오래됐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다 그랬잖아요. 바이러스도 조금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들은 만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더욱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세포 내로 침입하면 아까 약한 바이러스죠. 미토콘드리아를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수명을 단축시켜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수를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바이러스를 피해서 다른 세포로 이동 가능해요. 이것이 얼마 전에 논문으로 발표됐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요새는 챗GPT나 제미나의 설명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다른 세포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럼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가 바이러스가 저기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 중에 생명이 일단 줄어들죠. 적어도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능이 떨어지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포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 세포 안에는 어떻게 바이러스에 생겼던 이상 단백질들, 병적 노폐물들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또 죽으니까 일부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세포 환경을 또 어지럽히니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죠. 그게 커져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되면 그 조직 전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병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돼요?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포의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반드시 억제해야 됩니다. 그걸 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포의 기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미토콘드리아가 바이러스에 아주 취약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요소는 뭐죠? 포도당하고 산소라 그랬잖아요. 자, 포도당은 원료고요. 산소는 그것을 태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포도당은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에서 어떻게 돼요? 90에서 1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항상 일정하게 공급됩니다. 당뇨병이 있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가 극한에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 몸의 포도당은 항상 일정하게 어떻게 돼요? 90에서 110 사이를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예요. 상수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그걸 조절하고 있으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떻게 돼요? 산소죠, 산소. 이건 호흡량에 따라서, 빈혈에 따라서, 운동의 양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 부분을 잘 우리가 확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이렇게
충분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TCA 사이클은 완성되는 거잖아요. 자, 산소의 경로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산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까지 가는 산소가 중요하잖아요. 그 경로를 보면 첫 번째는 폐에서 흡수되고 폐에서 흡수된 산소가 어떻게 돼요? 다시 적혈구를 가서 타고 어떻게 돼요? 이동해서 미토콘드리아까지 도착할 때까지 적는 거죠. 폐에서 흡수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호흡량이 커야죠. 그래야 폐포로 흡수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적혈구가 운반하죠.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빈혈이 있으면 어떻게 이게 부족하겠죠. 여기에 또 하나 팩터가 있어요. 운동으로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어떻게 돼요? 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적혈구가 좀 부족하더라도 산소가 충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까지 도달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의 존재 여부는 바이러스에 좌우되지만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면 산소의 운반까지는 미토콘드리아가 그 적혈구가 작용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돼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빈혈은 아닌데 조금 적혈구 수치가 낮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저는요, 건강상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때 그게 빈혈의 치료인 거예요. 빈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빈혈을 빨리 치료해 주세요. 빈혈약 먹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 선지국을 먹으면 금방 회복됩니다. 선지국에 먹는 그 양이 굉장히 많은 페리친 성분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선지국을 드세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빈혈약도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철 빈혈약 말고요. 페리친 성분의 빈혈약을 드시면 좋습니다. 자, 빈혈 있는 경우는 적혈구 부족이니까 산소를 운반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운반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TCA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적게 나니까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ATP 생성이 적으니까 어때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데 전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자연 치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세포의 생명력도 저하되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헤모글로빈 수치는 언제냐면 정상 수치는 남성인 경우에는 13.5에서 17.6이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딱 중간 위치인 15.0에서 16.0 정도로 중간 위치를 맞추면 너무 많아도 어떻게 돼요? 피가 탁해져요. 그러니까 딱 중간 위치를 맞추면 좋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11.3에서 15.2인데 13.0 정도에서 13.5 정도로 아주 작은 범위에서 맞추는 거죠. 빈혈이 조금이라도 한 11.8이 된다. 그러면 병원에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빈혈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정상이 됐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 범위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상 범위에서도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운반체가 많은 것도 좋지만 운반체가 잘 이동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운반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막 숨이 차도록 하는 고강도 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숨이 차지 않는 저강도 운동을 조금 장시간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고강도 운동을 해서 산소가 막 부족해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까지 갈 산소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저강도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세포까지 미토콘드리아까지 갈 수 있는 산소가 더 많아지니까 저강도 운동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운동으로는 어떻게 돼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또 지난번에 설명했던 코호흡법. 코호흡법은 고강도 운동인데 팔다리를 움직여서 아주 강력하게 순환을 시키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자, 빈혈을 교정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어떻게 돼? TCA 회로의 효율이 아주 극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한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TCA 사이클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빈혈을 치료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저강도의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